지금 듣고 계신 작품은 사이나우 오디오에서 제공합니다. 당신의 IQ가 존중받는 곳 사이나우 오디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시놉시스. 내 짝꿍은 과묵한 악역이다. 취엔나는 늘 어두운 분위기에 잠겨 있어 누구도 감히 다가가지 못했다. 그를 공략하고 구원할 임무를 맡은 플레이어는 매일 끈질기게 아침을 가져다 주었다. 오늘은 서쪽 골목의 노릇노릇한 튀김빵, 내일은 북쪽 가게의 매콤한 냉면, 오후 간식으로는 기름지고 고소한 샤오운퉁까지. 어느 것 하나 황실 요리처럼 정교하고 화려했지만 그가 몇 번을 거절해도 소용없었다. 음식과 연애 편지가 책상을 가득 메웠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내 쪽으로 전부 밀어버렸다. 나는 군침을 삼키며 구미가 당기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이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악역은 식탐 가득한 내 얼굴을 굳이 들추지 않고 담담한 목소리로 하고 대답했다. 나는 곧바로 젓가락을 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먹어치웠다. 악역을 구원하는 게 다 뭐야? 내 배를 구원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그 후 우리 반의 옆 학교에서 전학 온 아가씨가 한 명 새로 왔다. 그녀는 교실에 들어오자마자 내 짝꿍의 책상 위에 온갖 사치품을 올려놓았다. 마이바흐 차키, 고급 아파트 등기 권리증, 심지어 개인 소유섬 증명서까지.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떡 벌린 채 현실판 재벌녀를 바라보며 가난이 나의 남자 추격 방식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허공에 떠다니는 댓글창이 시끄러워졌다. 헐, 이 새로운 공략녀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러게 서브 남주가 어떻게 마음이 안 흔들릴 수가 있겠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내 짝꿍은 그 모든 것을 태연하게 내 앞으로 밀었다. 이거 처리 좀 해줘. 반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나는 하마터면 침에 살에 들릴 뻔했다. 처리 좀 해달라니. 무슨 뜻이지? 내가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가져다 팔아도 되나? 베이징 상류층 사회에서 우리 집안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었다. 조금이라도 명성을 얻기 위해 양부모님은 수많은 예쁜 여자아이들을 입양했다. 성인이 되면 정략 결혼 상대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나 역시 그중 하나인 선택받은 작품이었다. 재벌가의 표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는 몸매부터 예의 범절, 식단까지 모든 규칙을 엄격하게 따라야 했다. 아침 식사는 저지방 채소와 단백질 위주여야 했고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는 그램 단위까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아마 그래서 남들이 준 튀김빵과 훈툰, 구운 면 요리 앞에서 그렇게 쉽게 감동해서 울 뻔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드물게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먹어본 경험이었다. 점심은 영양사가 꼼꼼하게 계량한 도시락이었다.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 반듯하게 네모로 썬 채소, 그램 수까지 정확하게 센 고기 몇 점이 전부였다. 저녁은 맹물처럼 싱거운 데친 채소뿐이었고 고기 부스러기 하나 없었으며 양념은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다. 매일 그랬다. 나는 그저 책상 서랍에 간식 몇 봉지를 몰래 숨겨두고 아직 살아있다고 가여운 위장을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날들은 온경이 우리 반으로 전학 오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나의 고통스러운 나날은 공식적으로 끝이 났다. 온경, 명망 높은 온씨 가문에 잃어버렸던 후계자. 가문으로 돌아온 후 그는 우리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임시로 지내게 되었다. 첫날 그는 교단 위로 올라섰다. 훤칠하고 마른 몸, 칼같이 다려진 흰 셔츠, 얇은 서리가 낀 듯 차가운 눈빛. 마치 AI 시스템이 한 획 한 획 정교하게 빚어낸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반 아이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 남학생이 불쑥 내뱉었다. 다음 생엔 저 얼굴로 태어나고 싶다. 한 여학생은 얼굴을 가린 채 울먹였다. 여와 신이 편애한 게 분명해. 저런 사람을 빚어내다니 너무 불공평하잖아. 담임 선생님이 헛기침으로 팬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끊었다. 자, 온경아, 어디에 앉으면 좋겠니? 반의 퀸카.
당몽이 즉시 손을 들며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제가 옹경 학생이랑 짝꿍하고 싶어요. 교실이 즉시 웅성거렸다. 퀸카가 저렇게 적극적인 건 처음 보는데. 하지만 온경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겨울에 녹는 얼음처럼 차분하고 단조로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할 뿐이었다. 거절합니다. 소란스럽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창밖에 바람소리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퀸카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두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빨리 말했다. 옹경아, 일단 여기 앉으렴. 그러고는 복도에서 추격전을 벌이는 여학생 무리를 따라 달려나갔다. 나는 여전히 자리에 굳어 앉아 있었다. 손에는 밤과자 반 조각을 든 채 방금 악역이라 불린 사람이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다. 그날부터 옹경은 나의 짝꿍이 되었다. 그는 내 옆에 앉았고 그의 몸짓은 여유로우면서도 거리감이 느껴졌다. 나는 입안의 밤과자를 미처 삼키지 못해 볼이 작은 햄스터처럼 빵빵해져 있었다. 혼자만 먹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았다. 새로운 짝꿍에게 조금 나눠주며 성의를 표해야 할까. 나는 책상 서랍을 뒤져 남은 과자 3조각을 찾아냈다. 그에게 건네려다 손을 멈칫했고 결국 염치 없게도 2조각은 남겨두고 아주 작은 1조각만 내밀었다. 너 먹을래? 사실 나는 아직도 배가 고팠다. 마음속으로는 제발 거절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온경의 차가운 얼굴을 보아하니 이런 사람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았다. 온경은 교과서를 정리하다가 내 말에 잠시 동작을 멈췄지만 나를 쳐다보지는 않았다. 그 순간 익숙한 빛나는 글자들이 다시 허공에 나타났다. 인색한 조형 같으니 악역의 환심을 사려면서 밤과자 1조각만 주다니. 이전 유입 고명의 공략자들 중 누구도 그와 말 한마디 섞지 못했어. 과자 1조각으로 악역의 눈에 들겠다니 꿈도 야무지군. 어라? 악역이 왜 손을 내밀지?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온경이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것이 보였다. 그는 손을 뻗어 내가 내민 과자를 그대로 가져가더니 태연하게 입에 넣었다. 천천히 씹어 삼키는 바람에 부스러기 하나 남지 않았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내 마지막 밤과자가 사라졌다. 댓글창은 물음표로 도배되고 있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남녀 주인공도 다 있는데 같은 삼류 조연이 연기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나는 그저 평범한 여학생일 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퀸카도 아니며 눈에 띄는 매력적인 성격도 아니니 조용히 지내는 게 상책이었다. 다음은 수학 시간이었다. 나는 수업 내내 장렬하게 희생된 밤과자 생각만 했다. 1조각이 없어지니 수업 시간 전체가 의미를 잃은 것 같았다. 나는 몰래 댓글창을 훔쳐보며 팝콘을 씹었다. 잠깐, 이 조연 정체가 뭐야? 처음 만났는데 악역이 그녀가 준 음식을 먹다니. 가장 진도가 많이 나갔던 001번 공략자도 악역과 손잡고 작은 과자 1조각을 나눠 먹는 게 전부였어. 근데 얘는 나타나자마자 과자를 먹였다고? 이건 엄청난 진전이잖아. 중요인물이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냥 일개 엑스트라일 뿐이야. 아마 악역이 밤과자를 좋아하나 보지. 나는 가만히 한숨을 쉬며 머릿속의 댓글들을 정리했다. 알고 보니 나는 이 세계의 NPC에 불과했다. 주인공이 나타나면 내 임무는 감탄하는 것이었다. 와, 정말 잘생겼다. 주인공이 연애를 하면 환호해야 했다. 와, 정말 달달하다. 이 커플 너무 좋아. 대충 그들의 후광을 위한 배경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온경이야말로 시스템이 지정한 악역, 미움받고 구원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다. 그는 어둡고 집요하며 잔인하고 사악했다. 어릴 적부터 온경은 수많은 공략자를 만났다. 그들은 선의의 얼굴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에게 다가와 그를 구원하고 그가 흑화하는 것을 막고 이 세계가 붕괴하는 것을 막고 싶다고 끊임없이 말했다.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목적은 같았다. 공략에 성공하면 막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기에 그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래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그의 인생에 나타났고 마치 이 세상 전체가 그를 사람이 아닌 하나의 인물로 여기는 것 같았다. 온경은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그들을 증오했다. 그는 순진한 척하며 그들의 거짓된 관심을 받아들인 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사라지곤 했다. 마치 조국 1번 공략자를 대했던 것처럼. 나중에 온씨 가문에 입양되어 자신만의 세력을 갖게 된 후에야 더는 참는 척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를 찾아온 모든 공략자들은 하나둘씩 그의 세계에서 사라졌다. 방금 내가 환심을 사려 했던 행동을 떠올리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만졌다. 설마 나도 시스템에 의해 공략자로 지정된 건가? 나는 몰래 고개를 들어 온경을 쳐다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여 문제를 풀고 있었고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그의 머리카락에 내려앉아 눈을 떼기 힘들 정도로 잘생긴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연습장에는 온통 기호와 공식이 가득했다. 얼핏 보면 영어인 줄 알았지만 나의 미천한 지식으로도 그것이 고급 수학 문제이지 외국어 받아쓰기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적어도 그는 나처럼 받아쓰기 못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환심을 사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방금 너한테 밤과자 준 건 네가 잘생겨서 그런 거야. 누가 앉아 있었어도 나눠줬을걸. 별다른 뜻은 없어. 너 오해하지 마. 말이 끝나자마자 어째서인지 온경 주변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온경이 고개를 들었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은 침착하면서도 예측하기 어려워. 마치 수천 겹의 감정이 조용히 휘몰아치는 것 같았다. 나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남자의 마음은 역시 바닷속 바늘과 같구나. 못 찾을 건 아니지만 미치지 않고서야 굳이 찾으러 갈 필요는 없지. 다음 날 아침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삶은 계란 2개밖에 먹지 못해 배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고 눈앞이 핑 돌았다. 어서 아침 자습 시간이 끝나서 매점에 가서 간식이라도 사 먹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온경아, 네가 밤과자 좋아한다고 들었어. 이거 사려고 엄청 오래 줄 섰어. 이건 유명한 게살만두인데 한번 맛봐. 그녀가 도시락 뚜껑을 열자 순식간에 진한 게살 향이 교실 전체에 퍼졌다. 만두는 하얗고 부드러웠으며 피가 얇아 안에 든 속이 출렁이는 것이 보였다. 밤과자는 기름종이에 쌓여 있었는데 달콤한 향기가 은은한 캐러멜 향과 어우러져 맡기만 해도 맛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다. 내 배는 전의를 상실하고 주인을 배신하며 꼬르륵 소리를 냈고 입가에는 군침이 흘렀다. 당몽은 나를 힐끗 쳐다봤는데 그 눈빛에는 약간의 대의함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고백 장면을 열심히 배경으로 꾸며주는 NPC 조연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온경의 반응을 기다렸지만 온경은 평소처럼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초겨울에 내린 눈처럼 차가웠다. 안 먹어. 가져가. 매일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 내 주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당몽의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굳어졌다. 입꼬리가 떨리는 것이 분해서인지 창피해서인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시스템 댓글 창이 다시 밝아졌다. 676번 공략자도 실패했네. 어제 악역은 조연이 준 밤과자는 먹었잖아? 왜 오늘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니까 젓가락도 안 되는 거야? 저 조연 좀 봐. 냄새 맡고 울기 직전이네. 진짜 불쌍하다. 하하, 나도 공략자가 불쌍하긴 한데 저 NPC의 식탐 가득한 표정을 보니 웃음이 나오네. 자기가 침 흘리기 직전인 거 알까? 나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고개를 숙여 펜만 만지작거리며 최대한 프로페셔널하게 배경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다. 당몽은 주먹을 꽉 쥐었고 눈가가 붉어졌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존심은 잃지 않았다. 나 포기 안 해. 언젠가는 네가 날 받아주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마치 생사를 건 맹세를 하듯 말을 이었다. 네가 내 밤과자나 게살만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튀김빵, 롤케이크, 토랑케이크를 가져올게. 반드시 널 감동시키고 말겠어. 말을 마친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났지만 가기 전에 나를 한번 쏘아붙였다. 마치 내가 실패의 원인인 것처럼 나는 눈을 깜빡이며 머리를 긁적였다. 정말 억울했다. 생각해보니 악역을 감동시키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녀는 그저 자기 자신을 감동시키는 것 같았다. 당몽은 떠났지만 밤과자와 게살만두는 책상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여전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향기는 마치 나에게 죄를 저지르라고 유혹하는 듯 주위를 맴돌았다. 나는 침을 꿀꺽 삼키고 온경을 힐끗 쳐다봤다. 저기, 네가 안 먹으면... 내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가 고개를 들었다. 깊은 호수처럼 어두운 눈빛이었다. 먹고 싶어? 나는 깜짝 놀라 심장이 마구 뛰었다. 그렇게 티가 났나? 나는 헛기침을 2번 하고 체면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짝꿍가 내가 대신 처리해 줄까? 온경은 고개를 들지 않고 그저 하고 한마디 했다. 잘 됐다. 오늘 아침은 해결됐다. 그 후 며칠 동안 당몽은 끈질기게 온경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다 주었고 그것은 동시에 내 앞에 펼쳐지는 미식의 천국이기도 했다. 바삭한 이탈리아식 크레이프는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버터향이 교실 전체에 퍼져나갔다. 구름처럼 부드러운 수플레는 입술에 닿자마자 녹아내리며 혀끝에 달콤한 우유향을 남겼다. 토랑 케이크는 쫀득하고 향긋했으며 부드러운 토랑과 고소하고 달콤한 우유가 어우러져 이 음식을 발명한 인류에게 무릎 꿇고 감사하고 싶을 정도였다. 흑흑, 당몽은 어쩜 이렇게 음식을 잘 고르는 온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그냥 평범한 조연일 뿐인걸. 푸청겐과 함께 온 여학생은 아름답고 거만했다. 목에는 옥 목걸이를, 손에는 금팔찌를 차고 있었고 걸음걸이마다 나는 부자야. 너희들이 아는 걸 꺼리지 않아 라는 기운을 뿜어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6쟁 67번 공략자라는 7글자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교단 위에 서서 거만한 시선으로 반을 훑어보았고 목소리는 달콤하면서도 위압적이었다. 안녕, 나는 수엔이야. 방금 외국에서 돌아왔어. 그러고는 푸청겐을 가리키며 경멸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남자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저 점잖은 얼굴에 속아서 좋은 사람이라고 믿지만 않으면 돼. 예쁜 언니 동생들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해. 반 전체가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푸청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에는 부드러운 다정함이 스쳤다. 교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활기를 띠었다. 누가 봐도 2 사람은 친해 보였고 댓글창도 열띤 반응을 보였다. 드디어 남녀 주인공이 나타났네. 수혜는 원작의 여주인공이야. 시스템에 묶여서 악역을 공략하라는 요구를 받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지. 악역은 어릴 적부터 많은 고통과 불공평을 겪었어. 여주인공은 작은 태양 같아서 정말 악역을 위해 맞춤 설계된 공략자라고 할 수 있지. 남주 푸청에는 여주가 다른 남자 때문에 전학 온 걸 알고 질투해서 아내를 쫓아 따라왔대. 너무 달달하다. 이 삼각관계는 다들 잘생기고 예뻐서 내 취향 저격이야. 알고 보니 그렇게 냉정하고 거만하던 푸청겐도 한 여자를 쫓아다닐 줄 아는구나. 베이징의 푸시 가문은 세력이 막강했다. 양부모님의 지시에 따라 나는 푸청겐의 꼬리 역할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푸청겐을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많았고 평범한 조연인 나는 결코 그의 눈에 들 수 없었다. 15살부터 17살까지 꼬박 3년 동안 푸청겐의 세계에서 나는 그저 우연히 자주 마주치는 사람일 뿐이었다. 우리가 유일하게 교류했던 것은 내가 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정성껏 만든 초콜릿 상자를 선물했을 때였다.
그는 나를 경멸하듯 쳐다보더니 초콜릿 상자를 땅에 내동댕이 쳤다. 이런 싸구려 음식은 걔한테 던져줘도 안 먹겠다. 네가 감히 이런 걸 가져올 면목이 있냐? 그날 나는 상류층 전체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자격 없는 스토커라고 말했다. 그렇게 뼈아픈 실패를 맛본 후에야 나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나의 존재는 남주가 얼마나 인기 있고 높은 안목을 가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다른 것들은 나 같은 조연이 꿈꿔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원래부터 나는 아무것도 꿈꾸지 않았다. 선생님이 자리를 배정할 때 수혜는 당몽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녀는 나와 온경의 자리로 와서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온경의 맞은편에 앉아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너에게서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어. 이 만남의 의미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해. 햇살이 수엔의 몸을 비추었고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여신처럼 그녀에게 금빛 테두리를 둘러 주었다. 온경조차 생각에 잠긴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알고 보니 여주인공은 점쟁이였구나. 고통과 외로움까지 꿰뚫어 보다니. 내 눈은 잘생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댓글창은 즉시 구원서사 최고라며 들끓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에 조연은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저 조연은 아직도 멍하니 뭐 하는 거야? 얌전히 자리를 비켜서 여주인공이 악역과 가까워져 구원할 기회를 만들어줘야지. 수엔이 눈짓으로 내게 자리를 비키라고 신호했다. 나처럼 순진한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귀찮은 것도 싫어했다. 나는 가방에 물건을 전부 쑤셔넣고 조용히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런데 온경이 아침에 뭘 잘못 먹었는지 갑자기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저 새로운 놈 때문에 자리 바꾸는 거야? 새로운 놈? 내가 반응하자. 그는 푸청겐을 말하는 것이었다. 조연은 정말 복도 많네. 전에는 잘생긴 악역이랑 짝꿍하더니 이제는 훈남 남주랑 짝꿍하겠네. 저 조연으로 빙의하고 싶다. 나는 푸청겐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우리 시선이 마주쳤을 때 그의 눈에는 역력한 혐오와 짜증이 드러났다. 나는 멋쩍게 손을 비비며 말했다. 푸티우 예께서 저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앉겠어요? 하하, 저는 빈자리 알아서 찾아 앉을 테니 두 분 방해 안 할게요. 나는 조연의 본분을 지키며 줄거리에 너무 깊이 개입하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래서였을까? 나는 떠나가는 내 뒷모습을 바라보는 온경의 복잡한 시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어두움과 집착이 서려 있었다. 불행히도 교실에 남은 유일한 빈자리는 하필이면 푸천겐의 옆자리였다. 정말 하늘이 장난치는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짐을 옮겨 그의 옆에 앉았다. 푸천겐은 의자에 기대어 차갑게 웃었다. 기억나네? 자오, 씨 집안 양녀. 오랜만인데 여전히 그런 저급한 수법을 좋아하는군. 나는 눈을 희번덕거리며 이 남주를 창조해낸 작가의 18대 조상에게 속으로 욕을 퍼부었다. 뇌가 없으면 잠이나 잘 것이지 다른 앉을 자리가 있기는 하냐고? 나는 입을 열어 해명하려 했다. 푸청겐이 손을 휘저었다. 됐어. 날 좋아하면 마음속에만 간직해. 말해서 귀찮게 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는 헤드폰을 끼고 세상과 단절했다. 남주는 여주만 사랑하지. 이런 평범한 조연 따위는 남주 눈에 찰 리가 없지. 왜 나만 이 조연이 사실 남주랑 앉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이 NPC의 임무는 식탐, 호색, 어리석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생긴 남주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어.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다. 나는 즉시 댓글창을 향해 친근한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그래, 너희 오빠 잘생긴 거 알겠다고? 다들 침 흘리잖아. 잘생기면 밥 먹여주냐? 수엔이 전학 온 후로 당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주위 사람들은 마치 당몽의 존재를 잊어버린 듯했다. 아무도 그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유난히 당몽이 그리웠다.
비록 그녀의 화장 스타일은 좀 과했지만 그녀가 골라온 음식들은 전부 최고였다. 당몽이 아침을 가져다 주던 시간은 내가 드물게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다. 나는 배가 고파 책상에 엎드려 물리 교과서에 나오는 아인슈타인에게 머리카락을 더 그려주고 있었다. 코끝에 문득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스쳤다. 치켜들고 차갑게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귓불이 살짝 붉어져 있었다. 빵을 먹으려면 그냥 먹지. 염치도 없이 초콜릿 소스는 왜 핥아 먹는 거야? 그렇게 남을 유혹하는 게 역겹지도 않아? 나는 할 말을 잃고 푸청겐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인격이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다. 악마의 날개를 단 한쪽은 푸청겐을 한 대 때리고 거칠게 따지라고 부추겼다. 네가 뭔데 음식을 낭비해? 네가 뭔데 내가 널 유혹한다고 말해? 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 주인공이면 평범한 사람을 무시해도 돼? 나랑 같이 앉기 싫으면 선생님한테 말해. 왜 자꾸 나만 괴롭히는 거야? 온경이 너보다 잘생기고 너보다 부잔데 그 사람도 너처럼 자신만만하지는 않아. 나머지 한쪽은 연꽃 위에 서서 천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그것은 내게 조금만 참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친절하게 명상 음악까지 틀어주었다. 푸시 가문은 100년의 역사를 가진 견고한 가문이라 타노스처럼 손가락만 튕겨도 우리 집은 파산할 수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을 가라앉히자. 병든 자와는 다툴 수 없다. 한 걸음 물러서면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이 펼쳐진다. 나는 진지하게 그 말을 따랐다. 하지만 물러설수록 더욱 화가 났다. 그동안 쌓였던 원한이 폭발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내 손은 이미 책상 위의 책을 집어들고 온 힘을 다해 푸청겐을 내리치고 있었다. 어디 한번 나를 괴롭혀봐. 괴롭혀보라고. 잘생긴 건 모르겠고 삼관산관은 이미 박살났으면서 감히 나를 무시해? 한마디 할 때마다 인정사정 없이 내리쳤다. 푸청겐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그는 손으로 내 공격을 막았다. 우리 집에서는 여자는 때리지 말라고 배웠지만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나는 댓글 몇 줄을 훔쳐보았다. 다들 못 봤어? 이 NPC가 악역이랑 엮일 때마다 남주가 나쁜 짓을 하잖아. 이런 남주는 왜 내가 보기엔 좀 질투하는 것 같지? 너희들 제발 연애 뇌 좀 버려. 정신 차려. 남주랑 여주가 커플이지. 이 조연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냥 제가 눈에 거슬려서 좀 건드려 본 거야. 안 돼? 나는 댓글들이 하는 말을 믿지 않았다. 푸청겐을 보니 얼굴이 정말 빨갛긴 했지만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나한테 맞아서 빨개진 거였다. 정말 통쾌했다. 오후 체육 시간이 끝난 후 푸청겐의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선생님이 기구실을 청소할 사람을 배정하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을 들었다. 원래는 수엔이 지목되었지만 옆에 서 있던 푸청엔이 갑자기 나를 밀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오닝신, 가서 일해. 이런 자빌은 원래 너 같은 애들이 하는 거잖아? 수엔은 쿡 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목소리에는 장난기 어린 거만함이 묻어났다. 정말 좋은 오빠네. 내가 요즘 바쁜 거 알고 특별히 도우미까지 찾아주고. 그녀는 몸을 기울여 푸청겐의 목을 껴안았고 그 친밀한 자세에 반 아이들이 옹성거렸다. 최근 수에는 온경을 공략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었다. 매일 그의 앞에 나타나 농담을 하고 선물을 주고 온갖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다. 안타깝게도 온경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심지어 어라는 대답 한마디도 그녀에게 해주려 하지 않았다. 푸청에는 내가 여전히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고 짜증스러운 눈빛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아직도 멍하니 서서 뭐해? 빨리 가서 청소해.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위협적으로 목소리를 낮췄다.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하면 아침에 네가 무례하게 굴었던 일을 내 양부모님께 말씀드릴 거야.
그때 가서 말썽 피운 양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고. 나는 목이 메었다. 나에게는 양언니가 한 명 있었다. 단지 권세 있는 사람의 심기를 조금 거슬렀다는 이유로 양부모님은 그 사람에게 사죄하기 위해 언니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버렸다. 나는 그 집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내 목숨 또한 언제든지 헐값에 팔릴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감히 자본에 저항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얌전히 기구실로 향했다. 마음은 마치 돌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웠다. 그런데 뜻밖에도 온경이 내 뒤를 따라왔다. 기구실은 복도 끝에 있었고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다. 방 안의 전등은 오래전에 고장나서 벌어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약한 빗줄기만이 유일한 광원이었다. 온경은 나에게 벽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먼지투성이었다. 그리고는 혼자서 청소를 시작했다. 운동기구 하나하나부터 낡은 막대기, 공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다. 나는 온경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미한 빛이 그의 차가운 옆얼굴을 비추었다. 무언가 멀게 느껴지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온경은 착한 애구나. 내 마음도 지금은 뒤죽박죽 오만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바람에 세게 닫히면서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잠겨버렸고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작은 방 안에는 나와 온경, 단둘만 남았고 유일한 빛은 문 밖에서 차단되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즉시 익숙한 댓글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 장면은 원래 여주인공을 위한 거야. 주인공이 악역을 구원하는 전형적인 장면인데 조연이 가로채 버렸네. 악역은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어둠과 갇히는 걸 제일 무서워해. 나는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는 심장을 부여잡았다. 온경. 나는 시험 삼아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공간은 무서울 정도로 조용했고 희미하게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온경. 나는 그 떨림을 알아차렸다. 마치 뼛속 깊은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사람 같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켰다. 희미한 불빛 아래 나는 온경이 구석 매트 옆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상처 입은 연약한 야수 같았다. 이 사람이 그 고독하고 차가웠던 온경이 맞나? 나는 당황해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온경은 숨을 헐떡이며 공황 상태로 내 팔을 붙잡았다. 수엔이 여기 있었다면 분명 온경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여주인공이니까. 하지만 나는 뭘 해야 할지 알 만큼 똑똑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예감이 들어 주머니를 뒤져 과일 사탕 몇 개를 꺼냈다. 나는 사탕 껍질을 벗겨 알록달록한 사탕을 그의 입에 넣어주었다. 몇 년 전 악역이 고아원에 있을 때 001번 공략자가 이렇게 악역이 폐소공포증을 극복하도록 도와줬었지. 이 조연은 우연히 그런 거지? 운이 좋네. 001번 공략자는 어디 갔어? 다른 공략자들처럼 사라진 건가? 나는 댓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온경이 두려워하자 내 마음도 아팠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는 어둠을 채우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온경, 나야 네가 맨날 놀리는 식탐 많은 토끼. 무서워하지 마. 문이 그냥 잠긴 거야. 선생님이 곧 오실 거야. 나 어디 안 갈게. 온경, 이 사탕은 딸기 맛인 것 같아. 나는 포도 맛을 더 좋아하는데 이런 거 말고. 어렸을 때 고아원에 있을 때 어떤 좋은 사람이 뭘 가져다 줬는데 그중에 엄청 맛있는 과일 사탕이 있었거든. 이때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와 남주는 둘 다 고아원에서 자랐구나. 어쩌면 우리는 예전에 서로 알던 사이였을지도 모른다. 온경은 얌전히 사탕을 물었고 나는 그가 내 어깨에 기대게 했다. 너무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의 격렬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점차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변했다. 나는 먼지투성이인 그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주며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 후 온경은
온씨 가문 사람들에 의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일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기억은 자오씨 집안에 입양된 10살에서 멈춰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에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했다. 진한 동파육, 치즈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사계절 샐러드. 하지만 모두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었다. 양부모님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먹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조금 놀라면서도 이것이 마지막 인도적인 식사일 것이라고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무심한 척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다. 나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번 월말 고사에서 전교 20등 안에 들었어요. 담임 선생님께서 이대로만 하면 985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양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담담하게 말했다. 내 삶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아. 자오씨 집안이 널 키운 건 대학생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3일 후에 파티가 있어. 베이징의 온씨 가문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지. 넌 온씨 가문의 새로운 후계자의 아이를 임신해야 해.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닥칠지 예측할 수 없을 거다. 양어머니는 내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파티가 열리는 호텔 34층 방에서 예쁜 잠옷을 입고 약에 취한 온씨 가문의 후계자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부모님이 떠난 후 나는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알고 보니 배부른 식사 한 끼는 온몸으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집안의 수많은 언니들이 차례로 시집가는 것을 보았다. 결혼식 날 모두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들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부른 바에 위에 가볍게 손을 얹은 채 마치 완벽한 삶으로 들어서는 것처럼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몇 년 후 우연히 공공장소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 그 미소는 사라지고 대신 초췌한 얼굴과 피곤한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그들의 생기를 모두 빨아들인 것 같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결혼으로 진정한 행복을 얻을 기회는 아마 비참할 정도로 희박했을 것이다. 댓글창에는 익숙한 글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쓰레기 같은 부모네, 딸을 교환 도구로 여기다니, 이 조연 좀 불쌍하다. 어릴 때부터 재벌가 며느리가 되기 위해 길러졌다니 어쩐지 먹기만 하더라. 그녀의 결혼 목표는 베이징의 온씨 가문인데 얄궂게도 악역 온경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결혼을 거래로 이용하는 인간이야. 이 조연이 도망칠 수만 있다면 적어도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도망쳐? 남녀 주인공은 운명을 바꿀 목소리라도 있지만 그녀는 줄거리를 따르지 않으면 결과가 더 비참해질 거야. 나는 그 글자들을 보며 이름 모를 답답함이 치밀어 올랐다. 도망치라고? 내가 어디로? 도망칠 수 있겠어? 자오씨 집안은 비록 끝자락에 있는 재벌가일 뿐이지만 나에게는 평생을 가두는 쇠창살이었다. 어떤 반항의 시도라도 하룻밤 사이에 내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다. 개미 한 마리를 짓밟는 것처럼 쉽게 짓눌려 죽을 수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을 다시 세어보았다. 총액은 고작 1000위안. 1000위안으로는 며칠도 살 수 없었고 낯선 도시에서 다시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다음 날 아침 교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내 자리가 다시 온경의 옆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의 책상 위에는 정교한 종이봉투가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열어보았다. 안에는 갓 구운 빵이 들어 있었다. 윤기 나는 캐러멜 껍질은 바삭했고 은은한 럼주 향이 달콤한 바닐라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왔다. 그 향기는 사람의 마음을 취하게 했다. 나는 온경을 돌아보았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고 있었고 빛이 그의 각진 얼굴에 반사되었다. 말도 시선도 표정도 없었지만 그 아침 식사는 여전히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댓글창이 즉시 나타났다. 악역이 조연이 자리 바뀐 거랑 남주한테 괴롭힘 당한 거 알고 일부러 자기 옆으로 다시 옮겨줬네. 아침 식사까지 준비한 걸 보니
조연이 맛있게 먹기를 바랐나 봐. 그날 기구실에서 조연이 악역이 공포를 극복하게 도와줬잖아. 이건 그에 대한 보답인가 봐. 언니들, 나 배 갈아탈래. 이 커플 밀고 싶어 죽겠어. 나는 손에 든 빵을 보며 어째서인지 코끝이 찡해져 울고 싶어졌다. 예전 같았으면 기쁘게 그에게 고맙다고 말했겠지만 오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따뜻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다. 왜 그래? 온경의 목소리가 쉬쉬어 있었고 조금 딱딱했지만 내 심장을 살짝 흔들었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먹는 척하며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그에게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침 고마워. 온경이 미간을 찌푸렸다. 맛있으면 먹고 지금은 억지로 먹지 마. 맛있어. 그냥 앞으로는 더 이상 먹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뒷말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 내뱉지 못했다. 온경이 갑자기 손을 뻗었다. 그의 차가운 손가락이 내 눈가를 살짝 스쳤다. 나는 깜짝 놀라 예상치 못한 접촉에 온몸을 떨었다. 그 순간 우리 둘 사이의 거리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다. 우는 거야? 누가 괴롭혔어?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서툴고 딱딱한 관심이 묻어났다. 나는 서둘러 고개를 숙여 그의 시선을 피하며 태연한 척 대답했다. 아니, 그냥 눈에 먼지가 들어가서 그래. 나는 원래 아무 생각 없이 NPC 역할이나 하는 사람이었다. 고통받고 운명을 슬퍼할 권리가 어디 있겠는가. 온경은 침묵했다. 잠시 후에도 그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몸만 살짝 기울였다. 빛이 그의 차가운 뺨에 쏟아졌고 그 주위의 공기는 가라앉는 듯 했으며 알아차리기 힘든 차가운 기운을 띄었다. 잠시 후 반아이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점차 교실 안으로 밀려들어와 우리 사이의 기묘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수엔이 다가왔다. 자기 자리가 바뀐 것을 보자마자 즉시 화를 냈다. 그녀는 내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롭고 거만하며 도발적이었다. 하지만 시선이 내 옆에 앉아있는 온경에게 닿자 그녀는 반 박자 멈칫하더니 곧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차렸다. 수에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는 맑았지만 시큰했다. 내가 널 며칠이나 따라다녔는데 넌 쳐다보지도 않더니 고작 이런 평범한 조연이랑은 이렇게 친하게 지낸다 이거지? 온경을 쳐다보던 수엔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미소는 반쯤은 진심이고 반쯤은 조롱이었다. 너 정말 재미있는 애구나. 댓글창이 즉시 들끓었다. 여주가 승부욕에 불타기 시작했네. 어릴 때부터 떠받들어지기만 해서 이렇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녀는 원하는 건 어떻게든 손에 넣고야 말지. 이제 흥미진진해지겠는데. 교실 안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우리 쪽을 바라보았다. 수에는 어깨에 맨 불가리 핸드백을 벗어 내 책상 위에 세게 내려놓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철컥 소리를 내며 잠금 장치를 풀었다.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이 내 눈앞에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MJ야, 2개가 겹쳐진 로고의 자동차 키, 선명한 붉은색의 등기 권리증, 섬 소유 증명서, 롤렉스 금시계, 심지어 번쩍이는 진짜 금괴 몇 개까지. 교실 불빛 아래서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 나는 정신이 아찔했다. 수에는 그 물건들을 온경 쪽으로 밀며 차갑게 웃었다. 이 정도면 너와 친구가 될 기회를 살 수 있겠지? 반 전체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했다. 댓글창이 시끄러웠다. 홀리아의 소반이 헐, 재벌녀 스케일 크네. 몇 대는 먹고 살겠다. 이전 공략자들은 보상 때문에 왔지만 여주만이 진심으로 악역에게 다가가고 싶어 해. 이번에는 악역이 분명 감동해서 적어도 말 한마디는 걸어주겠지. 그리고 과연 다음 순간 온경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침착하고 차가운 눈동자가 수엔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시선에는 감동은 조금도 없었고 마치 차가운 바람이 손끝을 스쳐 지나가는 듯한 희미한 미소만이 있었다.
수혜는 살짝 주춤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태도로 목소리를 낮췄다. 어릴 때부터 나는 아주 많은 돈을 가졌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것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아주 많은 사랑이야.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젖은 눈에는 괴로운 빛이 서려 있었다. 너도 나랑 같다는 거 알아. 둘 다 사랑이 부족하고 안정감이 부족해. 우리는 동족이야. 온경, 이것들은 단지 너에게 다가가기 위한 내 성의일 뿐이야. 악에는 없어. 수엔의 말은 고요한 공간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시선 아래서 온경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내 책상 서랍에서 내 책가방을 꺼내더니 티슈로 손을 감싸 책상 위에 금괴에 직접 닿는 것을 피했다. 그는 금괴, 자동차 키, 등기 권리증, 증명서, 시계를 모두 내 가방에 넣었다. 그의 동작은 마치 책상 위에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무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경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일을 마친 후에야 그는 고개를 들어 수엔과 마주했다. 잠시 후 온씨 가문 변호사가 수양이 자발적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할 겁니다. 이 재산들은 합법적으로 자오닝신의 소유가 될 겁니다. 반 전체가 얼어붙었다. 수에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나는 꿈에서 깨기 위해 내 뺨을 2대 때리고 싶었다. 원래 원작에서는 작은 먼지 같은 조연에 불과했는데 재물신이 내 머리를 세게 두드렸다. 댓글창이 폭발했다. 악역은 공략자를 열받게 하는 방법을 제대로 안 해. 이 줄거리는 원작이랑 완전히 다르잖아. 줄거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였어? 이건 조연이 받을 대우가 아니잖아. 악역은 벌써부터 그녀를 아내처럼 아끼고 있네. 히히, 내가 말했잖아. 그가 닝신을 보는 눈빛이 전혀 순수하지 않다고. 수혜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나를 쏘아보았고 그 눈빛은 나를 산채로 삼킬 듯했다. 수혜는 재빨리 몸을 돌려 울면서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제야 나는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금 저는 너무 자극적이었다. 평소 수혜는 하루 종일 귀찮게 굴었다. 나는 온경이 매우 불편해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좋게도 말해보고 나쁘게도 말해보았지만 수혜는 그 누구보다 끈질겼다. 오늘 일이야말로 처음으로 그녀를 무너지게 한 사건이었다. 쉬는 시간. 나는 아직 다 먹지 못한 크레이프를 들고 계단에 숨어 몰래 먹고 있었는데 수엔과 푸청겐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자오닝신이 싫어. 돈만 밝히는 조연 주제에 매일 재벌계 시집 가서 남자한테 빌붙을 생각만 하잖아. 네가 가서 자오닝신을 사랑해봐. 그녀가 단정치 못한 사진 몇 장 찍어. 그 사진만 있으면 그녀가 감히 온경에게 더 달라붙을 수 있는지 보자고. 그녀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고 싶은 건 아니야. 그냥 그녀처럼 허영심 많고 음흉한 여우 같은 애는 교훈을 좀 줘야 해. 그래야 온경도 꿈에서 깨겠지. 나는 종이봉투를 꽉 쥐었다. 입안의 크레이프가 처음으로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푸청개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수엔, 병원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봐. 네가 공약 시스템에 묶인 후로 많이 변했어. 예전에 네가 아니야. 수엔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들 나한테 반대해. 다들 그 애 때문에 나한테 반대하는 거야. 너까지도. 알고 보니 저런 나약한 토끼 같은 애가 너희들 취향이었구나? 나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를 뜨려는데 푸청겐이 나를 발견했다. 그는 다가와 내 손목을 잡았고 눈빛이 흔들렸다. 닝신, 내 양부모님이 널 온경의 침대로 보내려는 거 알아. 내가 도와줄까? 나는 푸청겐의 손을 뿌리치고 거리를 두며 말했다. 푸티우예,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이것이 푸청겐의 계략인지 아닌지 알수 없었다. 아마 내가 도움을 받으면 그는 수엔을 도와 사진을 찍을지도 모른다. 나는 호랑이와 협력하고 싶지 않았다. 몸을 돌려가려는데 푸청겐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니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내가 널 돕고 싶은 건 네가 억지로 그런 일을 하는 걸 원치 않아서야. 난 그냥 네가 예전처럼 내 뒤를 쫓아다녔으면 좋겠어.
나는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푸청개는 정말 무서웠다. 그는 다른 사람이 자신과 나란히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자기 뒤를 쫓아다니기를 원했다. 교실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양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단 몇 글자였다. 교문으로 나와라. 중요한 일이다. 나는 짐작할 필요도 없이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온씨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위해 훈련받은 양딸인 내가 오늘 미끼로 던져지는 차례인가. 나는 답장하지 않았고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전화였다. 나는 가방을 든 채 학교 뒤 울타리에 서서 전화를 받았다. 익숙하고 불쾌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교문에서 기다리고 있다. 당장 나와. 나는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옅은 웃음을 터뜨린 후 휴대폰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똑바로 들어 올렸다. 내 증조할머니나 기다려. 만사가 순탄치 않고 하는 일마다 막히길 빌게. 그 순간 댓글창이 폭발했다. 헐, NPC가 방역했다. 진짜 멋있다. 그래, 저 영감탱이 더 욕해줘. 저 늙은 여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쳤는지 몰라. 정말 역겨워. 나는 댓글을 보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끈을 꽉 쥐고 도움닫기를 한 후 학교 뒤 울타리를 넘어갔다. 그 도약은 내 인생의 첫 번째 도약이었고 이 세계가 나에게 씌운 시나리오를 벗어나는 도약이었다. 자오닝 씨는 이제부터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담 너머에는 눈에 띄지 않는 은색 밴이 기다리고 있었고 거의 황혼의 하늘에 녹아들 듯했다.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은 진지하고 말수가 적지만 눈빛은 부드러운 언니였다. 이전에 강제로 시집갔던 언니들이 나를 돕기 위해 보낸 사람이었다. 차문이 닫히자 뒤에 시끄러운 세상도 함께 닫혔다. 나는 차대에 앉아 먼지 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옹경은 좋은 사람이야. 아주 좋은 사람. 나는 그가 약에 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가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나를 보았을 때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이는 것을 원치 않았다. 나는 그가 나를 기억할 때 비록 아주 잠깐이라도 희미하지만 깨끗한 추억이기를 바랐다. 나는 모든 것을 언니들에게 털어놓았다. 나와 같은 불운한 사람들. 그들은 조용히 듣고는 내가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고? 그럼 가. 닝신, 이번에는 아무도 널 대신해서 시나리오를 쓸 수 없어. 떠나기 전에 나는 작은 짐을 챙겼다. 금, 등기 권리증, 여주인공, 주지 수엔이 남긴 몇 가지 물건들. 어느 도시에서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다. 배는 곧장 공항으로 향했다. 바람이 창문에 부딪혔고 멀리서 불어오는 바다 소금 냄새를 실어왔다. 나와 언니는 작은 해변 마을에 머물기로 했다. 이곳의 바다는 그다지 푸르지는 않았지만 온화했고 새벽빛이 하얀 파도 하나하나에 비쳤다. 나는 나무집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요리를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내렸다. 창가에 앉으면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자오씨 집안의 모든 범죄 자료를 관계기관에 보냈다. 물론 그 집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답례품 하나 없을 수는 없었다. 나의 양언니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불운한 소녀들이 그들의 마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항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남녀 주인공의 바쁜 사랑 이야기 속에서 닝신이라는 작은 소녀는 초심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목표를 완수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고 그들은 조사를 받고 체포되었으며 앞으로는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었다. 수엔의 소식은 한 연예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강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푸청겐, 그의 가문은 연이은 손실로 무너졌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해변의 작은 카페에서 그 소식을 읽었지만 통쾌하지도 동정심이 들지도 않았다.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와 관련 없는 일이었다. 다만 가끔씩 헝클어진 머리에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다운 옆모습을 하고
내 어깨에 기대어 떨던 그 소년이 생각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10살 이전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흩어진 조각들이 맞춰지며 잠들어 있던 과거를 깨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틱톡에서 사이나오 오디오 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듣고 계신다면 제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 누군가에게 뻔뻔하게 도용당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신고나 사이나오를 태그하여 제가 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정한 콘텐츠 창작자들의 노력을 함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나와 온경은 서로 아는 사이였다. 그때 우리는 둘 다 교회의 고아원에서 살고 있었다. 나나는 겨우 3살이었고 머리는 짧게 잘랐으며 옹갈거리는 목소리로 매일같이 뛰어다니며 외쳤다. 오빠, 사탕 먹을래? 그리고 그는 말이 없는 소년이었고 깊고 검은 눈에는 늘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사납다고 말했지만 내 기억 속에서 그는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다. 내 신발끈을 묶어주고 비를 막아주고 배고프지 않도록 마지막 빵 조각을 내 손에 쥐어주던 사람이었다. 그해 나는 시스템에 묶였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려서 공약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고 머릿속에서 울리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었을 뿐이다. 1번 공약자의 임무, 악역을 구원하라. 나는 악역이 누군지 몰랐고 단지 고아원의 말을 싫어하지만 항상 조용히 나를 지켜주던 오빠가 있다는 것만 알았다. 자오씨 집안이 입양하러 와서 나를 선택하던 날까지 나는 울면서 온경의 옷을 꼭 붙잡고 가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들이 나를 세게 잡아당겼고 나는 문에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다. 깨어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고아원도 그 오빠도 내 과거도 모두 잊었다. 오직 온경만이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 후 수많은 공략자들이 차례로 나타나 그에게 접근하려 애썼다. 온갖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이 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전학을 가고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와 재회할 때까지.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다시 쓰이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마침내 나의 노력 덕분에 잠잠해졌을 때 나는 한 대학교에 추천받아 보석 디자인을 전공하게 되었다. 내가 한때 묻어두었던 어릴 적 꿈이었다. 입학 첫날 나는 두꺼운 책 더미를 안고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를 걸었다. 무성한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려 반짝이는 빛 조각들을 만들었다. 갑자기 길 저편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온경. 그는 여전히 수려하고 과묵한 모습이었지만 예전의 차가운 눈빛 속에는 이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따스함이 조금 더해져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온경은 살짝 미소 지었다. 봄바람이 호수 위를 스쳐 지나가는 듯한 가벼운 미소였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고 그와 함께 그 눈부신 햇살 아래를 걸었다. 앞에는 꽃길이 활짝 피어 있었고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다.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조언, 감상 모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